일단은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 질문을 받고, 그리고 질문 안 들어온 것들 중에서 필요하다 싶은 것들 몇 가지 한번 있는지 확인 같이 해보고, 그리고 진도를 개념을 조금 더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마의 422번. 오른쪽 그림, PQ, QR, RS의 최소값이 25일 때 PB의 길이를 11, 20. 답 2죠? 어떻게 하는 문제냐면, 11.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갑시다. 이만큼의 길이가 11이라고 하고요. 여기의 길이가 20이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네요. A, B, C, D에 대해서 P, Q, R, S 라고 할 때 PQ 더하기 QR 더하기 RS의 합이 25가 되는 애를 찾으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결국에는 얘는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될 예정이냐면 얘를 펴서 여기 펴서 여기에 이 점에 P'를 만들고 길이가 같도록 해서 여기도 펴서 길이가 같도록 만듭니다. 이유는 뭐죠?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99.9% 뭘 이용할 거니까. 아니, 닮음이 있을 때는 얘기가 조금 다르긴 하니까. 근데 앞으로 고등 과정에서는 95% 정도로 야, 그렇게 쪼물딱쪼물딱 거리면 마스크는 대체 왜 쓰는 거야? 아니, 그렇게 쪼물딱거리고 그 마스크의 의미가 뭐예요? 이미 손에서 이 병균이 다 묻어갖고 여기다 마스크 안쪽에다 이렇게 치덕치덕치덕 바르고 있는데. 쓸 거면 좀 이렇게 놓든가, 이렇게 좀 안 닿게 하든가, 안을 건드릴 거면 그걸 왜 하는 거야, 멍충아. 고등학교 때는요, 95%의 경우로 길이가 나오는 문제는 싹 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5%는 여러분들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삼각비 가지고 써먹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2학년 2학기 과정이기 때문에 약 한 85% 경우로 피타고라스를 써는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걸 써먹기 위해선 제곱 더하기 제곱의 제곱이, 그러니까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다라고 하는 그 성질에 웬만해서는 그게 제곱수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거를 배우기 이전에 있는 피타고라스는 기본밖에 안 나오고 대부분이 다 닮음을 씁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움에 있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뭔가 이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머릿속으로 뭐부터 생각해야 돼? 피타고라스. 그럼 피타고라스는 뭐가 생각나야 돼? 직각삼각형. 그럼 그 직각삼각형으로 PQ, QR, RS의 일단 선분 길이의 합. 자, 선분 길이의 합은 뭘 말할까? 항상 이 두 개를 다이렉트로 연결해준, 여기 있는 S를 S-라고 한다면 항상 다이렉트로 연결해준
P-S-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여기에서 보조선을 연결하고 여기에서 보조선을 연결하게 되면 얘도 수직이 돼서 무슨 삼각형? 무슨 삼각형? Q''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PQ와 P'Q의 길이가 같아지고 RS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거든요. 이렇게 펼쳐놔서 뭘 만들어? 선분을 만들어. 그 선분의 길이가 뭐가 돼?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최소의 길이를 확인해 보신다면 P에서부터 어머 겁나 습하구나. 힘 세게 주지도 않았는데. P, S의 길이를 짠 하고 구해보시면 얘는 어디서 뭘 구해야 되는 거와 똑같아? 여기요. 의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이가 얼마라고요? 25라고요. 얼마라고? 25라고. 25, 20. 그럼 남은 길이는 피타고라스. 방습제 사야겠다. 장난 아닌데? 미쳤는데? 좋은데? 이 길이가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될까요? 15가 돼야 되니까 11에서 양쪽으로 펼친 길이가 얼마가 되면 15가 돼요? 2. 그치, 4가 맞지? 양쪽으로 펼쳤으니까 합이 4, 그러니까 한쪽당 2. 이렇게 정리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우는 이 순간부터 길이와 관련된 거는 뭐? 피타고라스 하면 뭐?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결국에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뭘 찾아야 되는 문제?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되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7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6이고 AD의 길이가 8인 직각삼각형 ABCD 에서 AD 위의 점 P를 지나고 수직인 직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Q라 할 때 PQ의 길이를 구하세요. 지금 PQ라고 하는 건 유동점입니다. 정점이 아니에요. 그죠? 변화할 수 있는 동점이에요. 이거 422번이었고요. 그러면 왜 그게 동점이어도 길이가 변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의 직선에 대하여 수직인 라인이 쭉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P라는 점이 A부터 쭉 Q라는 점이 C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PQ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게 진행이 됩니다. 확인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길이를 그냥 큼직하게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그려보죠. 이랬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지금 대각선 요 길이 A, B, C, D에 대해서 길이가 6이고 길이가 8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이 길이가 10인 걸 알아요. 맞죠? 그래서 3, 4, 5라는 길이의 B를 이루는 피타고라스의 수가 되는 직각삼각형이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Q라고 하는 라인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Q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서 이렇게가 PQ예요. 라고 하면 여기가 직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면 지금 두 번째 여기도 이렇게 그려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PQ가 되거든요. 지금 그 얘기 기억나요?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 그죠? 그럼 결국에 얘네 둘, 이 첫 번째 P1과 두 번째 P2, 첫 번째 Q1과 두 번째 Q2가 서로 평행하거든요. 두 번째 위아래 P1, P2, Q1, Q2는 서로 평행하거든요. 즉, 평행사변형 생기거든요. 맞아? 맞지? 평행사변형이 생긴다면 지금 이쪽의 길이와 이쪽의 길이가 서로 어떻단 얘기야? 같단 얘기야. 그러면 나는 이 PQ를 가장 구하기 쉬운 위치로 옮겨서 구해도 되겠다.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점은 뭐게? 대각선의 교점이에요. 대각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이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할 때 여기 있는 이 길이 요렇게 안 보여. 요렇게인가요? 요 길이를 이제 PQ라고 정합시다. 길이를 내 맘대로 옮길게요. 그러면 이때는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이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아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길이가 그럼 정확하게 뭘 쓸 수 있게 되냐면 닮음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뭐죠? 요 대각선 길이 전체가 얼마나 했지? 10이라고 했지.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게?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지금 길이비로 따지면 몇 대 몇 대 몇이었지? 3대 4대 5였지. 요만큼의 길이가. 그지? 그러니까 뭘 쓰면 되지? 3대 4는 P5대 PQ가 아니라 P5대 얼마? 5가 될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P5의 길이가 PQ라는 걸 확인해서 구하면 되겠죠. 앞에 말이 길었는데요. 결국에는 풀이하는 핵심만 알려주면 직각삼각형 하니까 누가 봐도 직각삼각형 숨어있게 생겼다, 그지? 두 번째, 그 직사각형의 특징 중에 하나,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니까 중점. 그거 이용해서 여기다, 여기 원의 중심에다가 기준으로 잡고 그려주시면 훨씬 편하게 그릴 수 있다. 다음 428번이에요. CG H의 넓이를 구하세요. 네, 428번 가겠습니다. 428번에서요. 그 유클리드 증명을 이용하는 그 모양이 사용되네요. 오.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리고요. 엄마. 그냥 대충 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넓이 구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A, B, C, G, H 여기요. 지금 길이가 3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4인 거 알고 있고 요 길이 5인 거 알고 있어요. 자, 지금 하나 확실한 거는 문제에서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H의 길이가 3인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정사각형이라서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찾아야 될까? 우리는
높이를 찾아야 합니다. 뭔 높이? 그렇잖아.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째로 구하려면은 얘를 밑변으로 하는 높이를 구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얘를 밑변으로 하는 높이 여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다. 맞아? 얘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보자고요.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편해 보일까? 내리는 게 좀 더 나아요. 위에서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여기로 갈까? 뭐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가 좋아, 아래가 좋아? 저 그냥 이쪽 아래로 할게요. 저는 아래로 풀었거든요. 위에도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뭘 그리는 게 목적이라고? 직각삼각형을 그려주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왜? 높이라고 하는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직각삼각형 해놓고 고민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타겟이 여기야. 여기야. 이쪽이 좀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 그럼 다 보여줄게.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이 길이가 5거든. 맞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직각이고요. 여기도 직각이에요. 지금 연장선을 그었으니까 이쪽도 직각이 되죠. 여기 요 빨간색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요만큼도 직각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야 내가 그때 90도 보이면 일단 뭐부터 하고 고민하라 그랬어? 동그라미 X 표시하고 시작하라고 하지 않았냐? 습관적으로 동그라미 X 표시하라고 하지 않았어? 습관적으로. 그럼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니까 여기는 동그라미가 되겠네. 그럼 여기는 X가 되겠네. 그러면 지금 여기 내가 그린 노란색 삼각형이나 요 옆에 있는 삼각형이랑 서로 합동이 됩니다. SAS 합동이 돼요. ASA 합동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는 얼마? 4가 되고요. 요 길이는 얼마? 3이 됩니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4 나오네요. 넓이 얼마? 6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끝. 선생님 전 그쪽이 많이 힘들어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위로도 분명 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까 그 위랑 차이가 뭐가 생기냐면 얘는 닮음을 쓸 거예요. 여기에 직각 표식을 직각이 되는 내가 보조선 5종류 기억나니? 첫 번째 연장선, 두 번째 평행선, 세 번째 연장선, 평행선,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지? 내가 5개라고 했는데 내가 갑자기 오랜만에 오랜만에 했더니 머리가 그새 썩었나 봐. 연장선, 평행선, 그 다음에 가계이등분선하고 수직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뭐라고? 보조선 5종류의 보조선이 들어가요. 그렇지. 그럼 당연하지. 그렇지. 그 5가지 그 이후 5가지 다 보조선이라고 할 수 있어. 그지?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연장선, 평행선, 수직선, 가계이등분선. 가계이등분선 거의 그릴 일 없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잘 안 지금 갑자기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말고 하나 설명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정말 드물게 0.1% 확률로 가끔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정삼각형이 있어요. 보조선으로 정삼각형을 그려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뜬금없이. 예를 들면 여기에서 있으면 얘를 기준으로 60, 60, 60이 되는 정삼각형을 그려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0.1% 확률로. 근데 이 얘기는 하지 않았었던 것 같고
이거 말고 5가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연장선, 평행선, 수직 이등분선, 가계. 수직 이등분선 말고 그러면은 저기 뭐지? 아, 수직선 말고. 중선? 중선은 제가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중선도 가끔 써먹습니다. 에이씨, 몰라.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직선을 그려서 고민을 하는 문제. 근데 그걸 연장선 위에 있는 거를 그려서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42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얘 하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아까 하던 얘기 지금 왜 정신 차려봐 미쳤나봐. 정신 개념을 못 찾. 여기는 동그라미, 여기도 x가 되고요. 이번에는 뭐라고 할 수 있어? AA 닮음이 되죠. 그러니까 3대 얼마는? 5는 여기 3, 4, 5 부분이니까 4대 H 대 4라고 해서 H의 길이가 5분의 10이 나오고 그 10이 5분의 10이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아까랑 똑같이 6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답은 항상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항상 고민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8cm인 뭐야? 정사각형 이 f 제곱의 값을 구하랍니다. 429번 가자. 429번에 정사각형 18짜리 그러면은 둘, 넷, 여섯, 아홉 딱 여기 떨어진다. 이렇게 그릴게요. 크게 그릴게요. 둘, 띵! 뉘슈 경보음 아님? 여기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서 접어요. 누구를, 이쯤을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쯤에서 접어요. 저기가 12가 되고 10이래요? 12 이렇게 접어요. 아이고 접어요. 아이고 접어요. 접었고요. 다음에 여기도 접어요.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이쯤에다가 보조선 이렇게 해서 EF랍니다. ABCD고요. 여기를 D' 라고 하고 여기를 G 뭐 여기에 보조 이렇게 찍 하고 튀어나와 있는 건 무시하셔도 돼요. 지금 일단은 CF의 길이가 8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남은 길이가 얼마? 그쵸? 남은 길이가 10. 근데 그 10이라는 길이가 여기 접혔으니까 이 길이도 얼마? 10. 그럼 이 길이가 얼마? 6. 그러니까 남은 길이는 얼마? 12.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각. 둘이 서로 닮은 이유는 습관적으로 닮은. 그래서 3대4 요 길이 얼마? 9. 그제? 지금 여기 구해야 되는 거는 어디냐면 이 길이가 요렇게 직각삼각형 EF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E의 길이가 필요하거든.
근데 AE의 길이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여기도 또 다시 뭔? 직각삼각형이고 여기가 동그라미 X가 되니까 이 위쪽에 있는 삼각형도 뭐가 되는 거야? 저 3, 4, 5 삼각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 여기서부터 색깔 바꿀게요. 여기서부터 길이가 얼마? 15가 되죠. 그럼 남은 길이 얼마? 3이니까 여기는 얼마? 4라서 AE의 길이가 뭐래? 4지. 그러면 마무리, 빨간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만큼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 지금 이 길이는 얼마? 6이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 전체의 길이가 얼마라고? 18이죠? 대각선 구할 수 있죠. 빗변 구할 수 있죠.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오게 되는, 저 위까지 올라오게 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결국엔 뭘? 닮음을 이용해서 길이비가 같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430번) 같은 경우도 이 422번의 심화 문제예요. 내가 일부러 그럼 422번을 남겨놓고 원래는 저기를 지우고 해야 되는데 427번을 지우고 430번을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질문이 없네요. 430번은 내가 이걸로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430번 질문은 없지만 일단 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30번 같은 경우에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눈 아파. 요새 선글라스를 쓰고 다녀야 되나 봐. 눈이 익는 것 같아. 눈이 화상 입을 것 같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답니다.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AP, BP의 최소값. 최소값 나왔어. 선분의 합의 최소값. 그럼 뭐 구하라고? 펴서 구하라고 했죠. 그죠? 꺾여 있으면 펴주라고 했습니다. 펴서 점과 점을 연결한, 다이렉트로 연결한 그 선분이 가장 짧다고 했는데요. 이게 422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쉬운데 이게 왜 업그레이드냐면 단순해요. 평면좌표를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단순히 심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점 하나를 체크해서 그려가지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X축, Y축에 대하여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요 A점과 5,3이라고 하는 5,3이라고 하는 요 B점이 있을 때 이 점을 연결하는 방법이 뭐 하라고요? P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P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래?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A, B를 필 예정인데 펴줬을 때 X축을 반드시 지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한번 해봐. 어떤 방법을 하게 되면 X축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을까?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되지 않아? 선 넘어가잖아. 선 넘네? 선 넘어가면은 교점 생기네?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 그러면, 봐봐. 이거는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공통수학 2, 1단원에 있는 평면 좌표에서 배워요. 예전에는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어요. 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3학년 2학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때 그 제일 마지막 내용이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
라고 하는 그 파트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까지 배웠었는데 그게 이제 빠지다 보니까 고등과정까지 올라갔거든. B라고 하는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B 다시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자, X축 대칭 누구 그대로, X 그대로, 누구 반대, Y 부호 반대. 그러니까 몇 콤마면? 5 콤마 마이너스 3이 돼. 이것도 까먹었니? 이거 언제 배워요? 선생님 중에 그거 배운 기억이 없는데요. 그럼요. 너네는 1학년 1학기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이거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X축 대칭하면은 Y 부호 반대, Y축 대칭하면 X 부호 반대, 원점 대칭 이동하면 둘 다 반대. 이거 1학년 1학기 평면 좌표라고 하는 그 단어 시작하자마자 순서 쌍 배우자마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바로 배워요. 물론 너네는 까먹었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어디를 연결하라고? A에서부터 오히려 지금 여기 얼마니? 6, 8, 10? 오케이. 너네 연결해주면 돼요. 그럼 이게 최단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 그럼 최단 거리를 지나는 요점 P. 그럼 결국엔 최소값. 최소값은 그럼 어떻게 구해요? 요렇게요. X차 얼마? 뭐라고? Y차 얼마? 8? 8 나오지 않아? 5에서 마이너스 3까지 8. 그러면 A, B''의 길이는 얼마? 이게 AP 더하기 PB가 될 거고 그게 얼마라고? 10. 하나 찾았죠? 두 번째, 그러면 AB 다시의 X 절편 구하시면 돼요. 점 하나만 대칭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A, B 다시의 X절편. A, B 다시를 나는 저 A, B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 직선부터 먼저 구하셔야 되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누구? 마이너스 1,5와 니네 이거 안 풀고 질문 안 한 거지? 이거 푼 사람. 너는 풀어서 맞았어요? 요렇게 하셨어요? 그럼 제 옮겼어요? 어쨌든 점 옮겨서 푼 건 맞죠? 그럼 딴 사람들은 질문도 하니 넌 왜? 왠지 이건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질문 안 했어? 질문하지. 자, 기울기는 어디서 봐요? 여기서 봐요, 여기서. X가 얼마만큼 증가되는 동안에? 6만큼 증가하는 동안에 Y는 어떻게 변해요? 네, 그래서 Y라고 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6만큼 증가하는 동안 8만큼 증가해요. 자, 이거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이거는 정승재 씨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싶어서 Y는 기울기 먼저 적어놓고 여기다 뭘 대입하냐면 아무거나 대입해봐요. 5 대입해봐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0인가?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3이 돼? 마이너스 3이 되려면 마이너스 9까지 떨어뜨려야 되니까 플러스 3분의 11 되죠. 끝.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X절편은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 Y에다 0 집어넣어서 3분의 4X가 3분의 11 나오니까 답은 얼마? 4분의 11. 즉 P점의 좌표는 4분의 11, 0이라는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겠죠. 431번. 얘도 결국에 최단거리라고 하는 거, 최소 길이, 최단, 최소, 이건 무조건 뭐예요?
선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 타고 올라가는 애의 선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전개도가 있습니다. 펼쳐서 고민을 해보시죠. 지금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혹시 니네 이거 아무도 기억 못하겠지만 저거 원뿔대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혹시 이거 배운 기억이 있어요? 원뿔의 전개도에서 옆면의 중심각의 크기 구하는 방법. 아무도 기억 못할 거야.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니네는 내신이 없으니까 이걸 외우라고 얘기도 안 할 거거든. 그리고 그렇구나. 근데 이거 왜 해야 되지?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자, 원뿔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놓고 모선의 길이를 L이라고 놨을 때 얘를 전개한 애의 중심각의 크기 X는 어떻게 구하는지 아세요? 이거 되게 쉬운데. 원칙상으로 따지면 원래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2파이 L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 2파이 R이랑 똑같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엔 이거 정리해보면 X는 뭐예요? L분의 R 곱하기 360이라는 게 나와요. 알고 계십니까? 중심각의 크기는 L분의 R 곱하기 360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원뿔 때도 전개를 한번 해서 옆면만 한번 좀 보자면 얘는 원래 어떻게 생겨먹은 애냐면 요렇게 생기는데요. 어디냐? 요만큼 생기는데요. 지금 1대 1이에요. 뭐냐면 반지름 위에 있는 위에 있는 밑변, 윗면이라고 할게요. 아래에 있는 아랫면이라고 할게요.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 아랫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하는 건 지금 얘가 정확하게 5개죠, 이거. 여기 반절이 되는 그 순간을 기준으로 잘렸다는 얘기거든. 잘렸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근데 지금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4라고 했어요. 그럼 요 나머지 길이가 얼마일까? 4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그럼 여기 뭐게요? 4분의 1 곱하기 360도? 90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저 AB라고 하는 포인트가 여기 아래에도 있고, B군요. 미안. 뒤집었으니까 BA라고 할게요. 원래는 저기, 요렇게 반대로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 전 그냥 이렇게 그려버렸네요. 근데 여기도 BA라고 할 때, 요 BA의 중점, 동그라미. 중점을 M이라 했을 때 지금 어디서 출발해서 A부터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았을 때 저 M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지금 자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이 길이 얼마? 8. 이 길이 얼마? 6. 답은 얼마? 10입니다. 그래서 저건 거의 안 나올 거야. 왜냐하면 입체도형 자체가 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 그래서 전개도를 구하는 그런 쪽으로 들어갈 텐데 전개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학년 때 다 배워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6학년 때도 배워요. 쉬었다가 필요한 것 잡고 이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피타고라스 고난이도가 쉬운 편이야. 왜냐면 내가 피타고라스 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피타고라스 자체가 숫자가 복잡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계산법이라 사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그 제곱근 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그 난이도를 함부로 막 올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곱셈 공식을 써야 난이도가 본격적인 난이도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나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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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이런 문제들도 있단 말이죠. 어떤 문제냐면 한번 보여주자면 삼각형 아무거나 하나 그려놓고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A 더하기 여기를 뭐 A 더하기 4 이렇게 해놓는 얘는 되게 간단하거든. 6이거든. 6, 80. 근데 사실 식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의 제곱이 A 더하기 4의 제곱이다 라는 형태가 나와야 되거든요. 저 곱셈 공식 전개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애초에 풀이가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그게 3학년 과정으로 넘어갔잖아요. 2015 개정 너네들이 배울 때부터 이미 이거는 3학년 과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학년 과정만으로 피타고라스에서는 고난이도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격적인, 그러니까 이 2학년 2학기 단원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는 고난이도 문제들은 대부분 다 어디서 출제가 되냐면 닮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닮음에 대한 거를 한번 좀 풀어보시는 거 굉장히 그 사고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시간에 좀 시간 있으면 한번 좀 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지금 우리 그때 어머 416번은 어떻게 푸셨어요? (416번) 같은 경우가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 있잖아. 예를 들어 내가 되게 약식으로 설명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그냥 보고 넘어가면 돼? 라고 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이거 무슨 동영인지 혹시 기억나니? 뭐냐면 직사각형 ABCD 내부에 있는 아무 한 점이나 아무 한 점을 기준으로 보조선을 연결해 주게 된다면 뭐가 성립한다? PA제곱 더하기 PC제곱은 PDB제곱 더하기 PD제곱이 성립해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이 점 P를 기준으로 평행선을 연결하게 되면 직각삼각형, 직사각형이 생기게 되고 그 직사각형의 대각선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의 길이를 A, B, C, D라 했을 때 이 PA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PC제곱이 C제곱 더하기 D제곱 PB제곱 같은 경우 PB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PD제곱은 A제곱 더하기 D제곱을 성립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한 값은 서로 같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근데 지금 문제처럼 얘가 여기에서 그려지는 그림 자체가
이런 모양이 그려진다라고 했을 때 PQ PQ라는 선이 문제의 조건 중에서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AD와 PQ와 BC는 서로 평행하다.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잘라서 붙여요. 지금 잘라서 붙이게 되면 얘는 여기 있는 애를 기준으로 요 놈이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요렇게 그려지게 되고 지금 QD가 여기 P이자 Q, 여기를 D 다시라고 할게요. 여기를 C 다시라고 할게요. 이런 모양이 되거든. 그럼 결국엔 뭐가 성립한다고? PA 제곱 더하기 P C 다시의 제곱은 P B의 제곱 더하기 P D 다시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지금 PC 제곱 대신에 PD 제곱 대신에 요 애들을 쓸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지금 PA의 제곱이 7이라고 했고요. PB의 제곱을 6이라고 했을 때 얘가 PD의 제곱 빼기 PC의 제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잘라 붙이는 것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417번은 그럼 어떻게 해요? 417번에 지금 저 교점 뭐게? (417번에서) 교점 저거 무슨 뜻이 이게? 몰라? 문제에서 봐봐. 중점이라고 돼 있잖아. 어? 뭐야? 무게중심이죠. 무게중심 AC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417번 문제를 보신다면 요렇게 갈게요. A, B 그 다음에 N, C 뭐 직각이 아닌 것처럼 그려질 수도 있겠지만 직각인 척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래 그려졌고 여기가 14 이만큼이 18 이라 한다면 요 AC의 제곱 어떻게 구해야 될까? 뭔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건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도형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옆에다가 적어볼게요. 그냥 대각선이 서로 직교할 때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는 건 어떻게 그러지? 예, 요렇게 해서 직교가 되는 애 이렇게 위에 아무나 이렇게 여기 A, B, C, D 직교 P라고 한다면 뭐가 성립해요? AB 제곱 더하기 CD 제곱은 AD 제곱 더하기 BC 제곱이 성립하죠. 왜요? 마찬가지로 PA, PB, PC, PD를 A, B, C, D라고 놓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D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의 합은 서로 같거든?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놓죠. 7, 여기는 9. 그럼 여기를 A라고 놓는다면 사실은 A보단 2A가 좀 더 좋긴 한데 MN을 연결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고? 2분의 1A가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여기 A 대 2A가 난 좀 더 편하긴 해요. 그럼 뭐가 된다? 7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4분의 1 A제곱이다. 이런 문제로 바꿔 풀 수 있게 되겠죠. 63 더하기 81이니까 144. 63 더하기 81이니까 144. 63이래. 49 더하기 81이니까 130. 130 곱하기 5분의 4. 계산해주면은 26 곱하기 4. 그래서 104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문제들을 한번 좀씩 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질문 안 나온 거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혹시나 406번. 자, 406번 보자마자 1초 만에 풀 수 있다. 이유는 뭐지? 저 높이 얼마게? 높이 말고 A에서부터 수선해발을 내린 높이는 얼마게? 12가 되죠. 그죠? 5, 12, 13이니까. 그래서 저 삼각형 전체 넓이가 얼마고? 60이 되고, 그러면 PD 더하기 P 구할 수 있지? 얼마? 13분의 60이죠. 13분의 120이죠. 왜? 그거 했잖아. 넓이라고 하는 애가 2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PD 플러스 P2라고. 그죠? 왼쪽 삼각형의 넓이,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 그죠? 이게 삼각형 P, A, B, D, BP, 삼각형 A, P, D. 넓이 합이라고. 그래서 구할 수 있다고. 407번.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 영상 봤는지 안 봤는지 체크해야지. 왜요? 뭐, 네 마음이지 뭐. 그래. 돈 낭비는 네 자유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너 집에서 엄마랑 얘기했다며. 공부한다고. 이게? 전에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던 것 같아서 잔소리를 좀 덜 하고 싶은데 그냥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자면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거 하려는 맘먹은 거 아니에요? 왜 스스로를 속입니까? 왜 스스로 핑계를 댑니까? 스스로 제어를 못해요? 아니요, 그거 다 핑계예요.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여기 남아서 1시간이라도 자습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어떻게든 집에 가려고 안 달랐죠. 심지어 남아서 하고 갈게요 라고 얘기해놓고서 1시간 끝날 때는 와갖고 나한테 항상 사정하죠. 네, 다음에 해오면 안 돼요. 다음에 해올게요. 그게 노력이에요? 그게 과연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지인가요? 아니죠.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왜 본인은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처럼 안 돼요? 본인은 놀려고 마음을 먹은 거지. 본인은 놀고 싶은 거야, 놀려고 마음을 먹은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전에 얘기했죠. 사람은 원래 게을러요. 본능 자체가 게으르고 싶어 하고, 노력하지 않고 싶어 하고, 사실은 그게 기본적인 본성이거든요? 그걸 본인 스스로 컨트롤을 못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직 유아기라는 얘기인데, 맞아요?
청소년기도 아니에요. 본인의 본능을 제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유아기입니다. 유아기 요새 좀 많이 늘려요. 늘려서 얘기해요. 예전에는 뭐 한 4살, 5살까지를 유아기라고 얘기했다면 요새는 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를 한 코로나 이후로 애들 멘탈이 다 개락살나가지고 한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 초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 보긴 하는데요. 네, 지금 넌 6년 퇴행하셨습니까? 본인의 본능을 못 누르고 계시는데? 놀아도 돼요. 공부 안 해도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공부는 최선의 길이, 그러니까 공부는 넓은 길을 제시해 줄 뿐이지, 니네들한테 맞춤형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서 실제로 몇 명 얘기했잖아. 뭐? 진짜 정말 댄스가 자기는 꿈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해가지고 간호도 받고, 아니면 예전에 가르쳤던 애 중에서 뭐 있었냐면 자기는 프로게이머 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남에 있을 때 토요일 일요일 날 수업을 절대 못 듣는데 왜? 그랬더니 토요일 일요일마다 저기 아카데미 가가지고 수업을 들어야 된대. 프로게임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저기 강남 선릉 근처인가 어딘가에 있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대. 그래서 님 티어가? 라고 했더니 마스터에서 그랜드 마스터 정도 된대. 아 그래 화이팅. 사실은 그것도 걔도 답이 없거든요. 정말 솔직한 팩트로 얘기하면 걔도 답이 없어요. 왜? 보통 프로게이머 하기 위한 조건 자체가 뭔데? 롤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프로게이머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본격적으로 자기 정말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실버건 브론즈건 뭐 아이언이건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투자했을 때 챌린저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한대요. 네, 기본이 챌린저래요. 요새. 다이아? 아니요. 챌린저. 기본이. 요새 챌린저 등수 늘었다며. 200등까지라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수업에서 200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본이래. 왜? 우리 지금 현재 프로팀 몇 개? 10개의 후보 선수 합쳐서 선수 몇 명? 70명. 70명이 프로.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런 LCK 말고 뭐라고 하죠? 2군, 3군까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경기 자체를 해주는 중계 자체도 3군까지 해줘요. 아무도 안 보지만. 근데 그 3군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몇 명? 그러면 이제 한 200명, 250명. 결국에는 챌린저 안에 들어가도 3군에 머물렀다가 그냥 바로 은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걔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왜 넓은 길이고 공부가 왜 편한 길이냐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공부라고 하는 거는 특출나지 않아도 되거든요. 특출나다라고 하는 애들은 이미 두각을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정말 모래 뻘에 묻힌 그런 진주 같은 느낌으로 있는 애들은 대답이 달라요. 솔직히 미안하지만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근데 그런 애들은 정말 모래사장에서 바늘급입니다. 모래사장에서 바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특별할 거야 라는 생각은 절대 안 돼요. 심지어 나도 내가 특별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심지어 니네는 내가 보기에 내 주변에 있는 애들도 나를 보기에 와 그래도 너는 진짜 머리 되게 좋고 너는 되게 막 수학적으로 트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난 잽도 안 되더라고요. 어디서? 우리 학교에서도 내가 잽이 안 되더라고요. 고작해야 성격 맞는데
진짜 정말 깨어있는 애들은 그 위로도 볼 텐데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 고작해야 성균관대인데 그 성균관대도 못 심어먹더라고. 난 내가 내 수준이 그 정도라고 더라고. 자, 그럼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너네가 내세울 만한 장점은 뭐야? 너네가 내세워야 되는 장점은 뭐야? 뭘로 어필할 거야? 예를 들어 뭐 대학교를 간다던가. 전에 전부터 얘기했잖아. 대학교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해? 결국에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성실함. 그 즉 뭐야? born to be 성실함. 나 성실하게 태어났어요를 나타내주는 가식이에요. 그럼 그게 찐인지 짬인지는 모르죠. 하지만 결과값으로서 얘는 그만큼 노력했고 성실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지표가 돼요. 그 지표 자체를 지금 너네는 엉망진창으로 할 예정이신 거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 기본적인 회사에서 뽑는 기본적인 지표. 성실함. 자, 그 성실함을 니네가 발로 찼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뭐야? 뭘로 어필할 거야? 뭘 내세울 거야? 너만의 특기? 어떤 특기가 있지? 무슨 특기가 있지? 심지어 하고 싶은 일도 없다며.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정말 뚜렷하게 나는 이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 있어? 몇 명이나 돼? 사실은 여기 10명이 아니라 20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니네 장래희망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난 진짜 이걸 위해 준비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20명 중에 3명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17명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뭐 그냥 뭐 회사에 취업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솔직히. 그럼 무슨 얘기야? 꿈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을 거란 얘기네. 왜? 꿈이 없으니까. 자, 그럼 그것도 제끼고. 그럼 본인의 재능을 알고 있나? 노는 재능? 아, 그거 무슨 재능이야. 세상의 99.9%는 자기 재능을 모르고 죽어요. 그리고 진짜 정말 하찮은 재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옛날에 있던 웹툰 중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그 조석이 자기 프로게이머의 재능을 주세요 했더니 조선시대에 태어나고. 모르네? 프로게이머의 재능을 가진 상태로 조선시대에 노비로 태어나. 걔는 프로게임은 게임이 뭐야? 뭐 그 구경도 못하고 죽을 텐데. 그럼 너네들도 모르지? 알고 보니 저기 권총술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칼싸움 이런 거, 아니면은 저기 대장 이런 거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지? 그걸 니네가 겪어보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99.9%라니까? 그럼 보통 그럼 99.9%, 즉 재능이 없는 일반인. 그럼 서울대에서는 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냐니까? 아니지 않아?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난 지금 이렇지만 나중에 나는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을 깨세요. 니네가 지금 이러면 나중에는 이거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절대 여기서 나아지지 않아요. 왜? 이미 너네는 노력을 포기했으니까.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미 선을 그어놓고 노력을 포기했잖아.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그렇게 선을 그어놨잖아. 해봤어? 안 했거든요. 노력했어? 안 했거든요. 할 생각을 포기했거든요. 그럼 현상 유지조차 못해요. 호수에 그대로 서 있기 위해서도 밑에서 엄청난 발장구를 해야 돼. 그럼 늪이라고 생각해봐, 늪. 어떻게든 허우적거리면 더 물론 빠져들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든 허우적거려서 버티고 있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요 내려가요.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내가
와, 너네 진짜 열심히 하네. 너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 너 이게 진짜 네 최선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자면 너네 퇴행하는 중이에요. 뒤로 걷는 중입니다. 공부와 관련된 길과 관련해서는. 그걸 스스로 알고 계셔야 해요. 스스로는 모르는 것 같아서. 왜? 아, 나 이 정도면 그래도 보통은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보통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지금 인스타라던가 SNS가 너무 유명해져서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통이라고 하는 그 대다수는 중소기업에 다녀요. SNS 보면은 뭐 월 500, 뭐 월 1000, 막 종이 다발 들고 다니고 차 끌고 다니는 거 당연하고 뭐 어디 뭐 달달이 혹은 뭐 두 달, 세 달에 한 번씩 어디 놀러 가고 그래서 걔는 뭐가 남죠? 뭘 가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걔 직업에 대해서 그런 SNS 그거 보면요. 놀러 갔다 어디 갔다 놀았다 이런 것들이 있어도 나 무슨 일 하고 있다 어디서 일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걔는 빚져서 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올려치기 문화가 좀 되게 심해서요.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그게 올려치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연애들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중간만 가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올려치기 된 상태예요. 왜요? 니네가 중위권이면 공부로 치면 중하위권이라는 뜻이야. 중하위권 하위권이라는 뜻이야. 왜? 어차피 얘네가 20살 될 때쯤에 밑에서 40%는 공부를 포기해. 밑에서 30%에서 40%는 공부를 포기해. 그리고도 대학교 가잖아요. 대학교는 가지. 공부 포기해도 갈 수 있는 대학교들이 있으니까. 저기 뭐야. 나 오늘 가다가 버스에서, 오늘이 아니라 며칠 전에 버스에서 이름 봤는데, 우송대라고 알아요? 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가요. 솔직히 나 학원 관련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명지대가 뭔지 몰랐어요. 명지대 어디 있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거 아마 알기로는 천안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명대인가? 어쨌든. 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나 진짜 미안한데. 그런 학교를 무시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실제로 이름으로 따지면 광명상가라고 있대요. 광명상가가 뭐냐면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천대. 이게 한 세트래요, 광명상가가. 난 가천대 말고 몰라요. 그 가천대도 왜 아냐라고 하면은 내가 전에 다녔던 학교라서 아는 거지. 몰라요. 난 정말 위에 있는 학교들밖에 몰라요. 되게 미안한데. 솔직히 대학교 갈 때 세종대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난 세종대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요, 나는. 나 국민대도 있는지 몰랐고요. 경기대도 있는 대학교인지 몰랐어요. 그, 그런 학교들 자체가 나는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좀, 나중에 내가 대학교 가서 안 학교들이야. 심지어 대학교 갈 때도 몰랐어요. 왜? 처음에 대학교 갈 때는 애초에 시험을 그따위로 봤는데 주변을 알아봤겠니? 그냥 뭐 대충 아무데나 집 근처에 있는데 찍어놓고, 아예 뭐 떨어지면 재수하지 뭐, 아예 놀지 뭐, 아예 대학교 안 가지 뭐, 그냥 인생 완전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재수할 때는 그냥 정말 가운데를 안 봤어요. 그러고서 나는 그 가운데가 넘어설 때까지 나 그 중간에 학교들이 뭐가 나를 스쳐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서. 진짜 미안한데. 근데 거기가 평균보다 위에요. 지금 광명상가라고 내가 무시했는데
거기 등급이 2.5등급이어서 2.8이에요. 그렇대요. 무슨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인생 네가 사는 거거든요. 10년 뒤에도 니네 어린애 아니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교복 입고 다니지 않을 거거든요. 변태 소리 들어요? 미친놈 소리 듣고요? 아니면 40대 50대 돼서도 교복 입고 다니는 그런 미친놈은 아닐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봐. 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가 갑자기 니네들 가는 애 옷 뺏어 입어갖고 내가 교복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이거, 선생님 미쳤나봐. 이부터 먼저 나오지 않아? 야, 아직 30대인데도 미쳤나봐! 라는 얘기가 들리면은, 40대, 50대 때까지 니네가 미래가 없는 상태로, 마치 중학생인 것처럼, 마치 고등학생인 것처럼, 그러고 있는 애들, 그럼 그게 교복 입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르죠? 옷만 안 입었다 뿐이지 정신 상태가 중학교 고등학생이라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그럼 누가 먹여 살리는데요? 그 전에 세계 멸망하길 빌 겁니까? 아, 제발, 지구 망해라. 아, 이 인생 더 이상 못하겠다. 나 혼자는, 이거 말고 세상 망해라. 뭐 그러고 계속 빌 거예요? 내가 되게 힘들어하는 애들한테 맨날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요. 되게 팩트를 얘기하는 편이에요. 진짜 미안한데, 너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야. 너 몇 번이고도 힘들 거야. 이 힘듦이 끝난다고 해서 네 인생에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란 얘기는 절대 못 해주겠어. 넌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야. 근데 넌 이겨낼 거야. 넌 잘할 거야. 몇 번 넘어져도 상관없어. 넌 일어날 수 있어. 를 얘기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너는 넘어진 게 아니라 들어 누운 상태잖아.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줘요? 괜찮아. 꿈틀거려도 살긴 살더라. 살긴 살더라. 요새 우리나라는 특히나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걸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한 100km 정도만 따로 지금 여기 요 지역에서 한 100km 정도 100km? 100km? 150km 정도만 따로 떨어져서 저 위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고 살지 모르겠죠.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기 남미권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지금 총 맞아 죽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기 총알 날라주는 중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마약 제조 중인 거나, 지금 나이 때. 유럽이라고 뭐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모르죠. 아니,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모르죠. 어떤 인생을 살았지 모르겠죠. 난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 되게 잘 사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기아로 죽는 사람들이 없진 않다고 합니다만, 있긴 하대요, 굶어 죽는 사람이. 알려지지 않은 것뿐이지. 고독사 같은 경우 중에서 그 원인을 모르는 고독사들이 있긴 한데, 근데 굶어 죽지는 않는데요, 웬만해서는. 조금의 노력만 하면, 그러니까 그냥 조금 움직이기만 하면,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좀 배를 곪을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그 먹고 버틸 수는 있답니다. 그런 사회랍니다. 너네는 모르겠지만 나의 부모님 세대는 먹고 사는 걸 걱정했던 세대거든요. 진짜 그 보릿고개라는 걸 경험해보신, 지금 우리 아버지 연세가 이제 65가 넘어가셨어요. 아버지는 70이 넘으셨고, 어머니는 조만간 70이 되시고, 내가 좀 나이가 좀 늦둥이 늦게 태어난 편이긴 합니다만, 아마 너네 할머님 나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어머니 나이가. 왜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친구분들의 자녀들이 보통 나보다 8살에서 10살 정도 많거든요. 보통 나이에서 8살에서 8살? 5살에서 8살 정도 많아요. 5살에서 8살 정도 맞으면 한 40대 중반, 40대 후반? 그럼 이제 니네 부모님 나이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해요. 뭐 50대 넘어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 부모님 나이가 이제 너네들 할머님 나이랑 비슷하다고 했을 때 그분들은 진짜 정말 보릿고개, 정말 먹고 사는 걸 걱정했던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너네는 먹고 살 걱정은 안 하잖아요. 심지어 너네가 인생 조진다고 하더라도 먹고 살 수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고 사실 예정이시라면 더 이상 뭐 참견하진 않을 건데요. 내가 그 선생님 덕분이에요라고 하는 그 애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적어도 나는 너네들 앞에서 분필을 잡고 있는 순간, 분필을 잡고 있는 동안은 너네들이 나 때문에 나 잘못되진 않았으면 좋겠어. 선생님 때문에 수학 포기했어요. 이런 말보다는 진짜 수학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선생님이 했던 그 말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라고 하는 그 긍정적,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 인생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아, 그래. 아, 예전에 이런 얘기 들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긍정적인 한 걸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도 필요 없어요, 진짜. 많은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너네가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얘기합니다. 너 지금부터 못 바꾸면 너는 계속 앞으로 못 바꿔요. 지금 게으르다? 너 앞으로도 게으를 거야. 지금 놀고 있다? 앞으로도 놀걸? 왜 아니라고 하지? 어떻게 그렇게 긍정회로가 이게 팡팡팡팡 돌아가요? 뭘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지금 당장 게으르고 있고, 지금 당장 계속 게으른데, 그 게으른 상태로 5년, 10년이 지났을 때, 게으른 사람이 더 게을러졌으면 게을러졌지, 게으른 사람이 더 성실해질까? 갑자기? 아, 진짜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집안이 박살나지 않는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 왜? 부모님이 한숨을 쉬더라도 너네들한테 지원을 끊지는 않을 테니까? 그게 등골 브레이커라고 하잖아요? 요새 중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직업자녀. 뭔 말인지 몰라요? 중국에서 90년대까지,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인구 통제가 안 돼서 그 인구 통제를 위해서 1인 1가구, 그러니까 한 가구당 한 명만 주민등록상으로 올릴 수 있고 나머지를 다 안 받아줬어요. 그리고 의료 혜택, 국가에서 하는 모든 지원들을 다 끊어버리고 낳으면 손해인, 오히려 벌금 주고 막 그런 식으로 정말 강하게 제재를 해서 걔네들이 지금 90년대, 90년대 중후반부터 그거를 너무 강하게 시작을 해서 걔네들이 지금 이제 20대 중후반이거든요. 30대? 그러니까 하나만 나왔으니까 모든 노력을 그 한 명한테 쏟아붓기 뭐하고 하기 시작해서 걔네들은 오냐오냐 하고 키우는 거죠. 쭈쭈쭈쭈쭈. 걔네들 지금 뭐하게? 전문 자녀라니까? 무슨 말이야? 직업이 자녀라고요. 직업이 뭐해? 너 직업이 뭐해? 무슨 일 해? 집에 있어요. 일은 부모가 하는 거고. 나는 자녀예요. 그게 전문 자녀래요. 너네들의 장래 희망이 전문 자녀입니까? 아니면 뭐라도 좀 하시죠. 하나부씩. 잘 안 돼요. 그럼 그 잘 안 돼요라고 하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데 왜 안 고치죠? 안 고쳐져요. 그럼 그걸 고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걸 하셨는데요? 그럼 얘기할 수 있나? 아무것도 없죠. 그럼 그게 노력인가? 자기 객관화? 아니요. 그건 자기 합리화죠. 반성 많이 하시고요. 생각 좀 많이 해보세요. 공부는요.
공부뿐만 아니라 공부로 말했잖아 계속 공부 안 해도 돼요. 단지 공부는 이만큼의 길을 제시하고 여기서 이쪽을 지원하다가 아니면 저쪽으로 틀어도 되고 이쪽으로 틀어도 되고 하는 다양한 길을 제시한다면 그런 전문성적인 운동 혹은 뭐 예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거는 생각 좀 잘 하세요. 지금 너네들 여기 다니고 있는 여기서 이 특강까지 하는데 잔소리해서 되게 미안한데 특강 하는 척만 하지 말고 할 거면 좀 제대로 하시던가. 어? 야 9회에 27만 원이더라. 니네가 와서 나오는 그 9회 동안 2시간 반 추가하는 게 힘들지? 그럼 부모님은 너를 위해 안 쓰던 27만 원을 쓴다고 생각하면 그건 괜찮고 니네들이 어디 가서 27만 원 벌어봐라. 27만 원 어디서 어떻게 버는데? 벌수단? 뭐 만들어 준다 치면 최저시급 준다 치면 요새 시급 얼마? 아직 9,600원, 9,800원대 아닌가? 내년부터 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 1,080원인가? 1,100원인가? 뭐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데. 자, 만 원 잡고 27시간 일해야 되네. 하루에 8시간 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럼 일주일 풀로 일해야 거의 그지? 일주일 풀로 일하면서 그냥 기본적인 삼각김밥 사 먹고 버티면 그럼 27만 원을 벌 수 있네 너네는. 그 돈을 부모님이 너네를 위해서 이 학원에 내셨네. 근데 너네는 그거를 공중에 태우네. 가 맞아? 경우의 수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가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난이도를 조금 올리면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얘는 사실 공통수학에 있는 순열과 조합으로 이어지고요.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확률에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얘는 선택 과목에 있는 확률과 통계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 선택 과목에서만 나오는 확통 내용에 있는 그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이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식을 간단하게 쓰기 위한 순열수, 조합수가 있는 것 뿐이지 그냥 계산하는 걸로만 치면 이걸 끌고 내려와서 2학년 2학기 거에서도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응용 심화만 돼도, 응용만 돼도 고등학교 거에서 끌고 내려왔을 때 우기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여기 있는 심화 문제를 풀 때에는 어디까지 알고 있으면 좋다? 적어도 고등학교 도입부는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번에 팩토리얼 배우셨죠? 나랑 할 때. 팩토리얼은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나 진짜 수학머리가 굳었나 봐요. 3일 동안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안 했더니. 그 순열이라던가 조합이라던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그 숫자, 그 P라던가 C라던가 이런 거 알려드렸던 것도 어느 정도 기억나시죠?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뭐지? 어? 미쳤나?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는데? 뭐지? 안 나와 있어. permutation. 아! 네, 생각났어요. 아, 깜짝이야. 어쨌든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부터 확인해요? 풀이 순서는 기본으로 뭐가 됩니까? 제일 첫 번째 뭘 하고? 문제를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경우를 나눠요. 세 번째, 각각의 경우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경우의 수의 풀이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분석과 경우를 나눈다라고 하는 이게 문해력에 가깝습니다. 문해력이랑 그 다음에 뭐예요? 독해예요, 독해. 아유, 독해가 아니라 얼마나 책을 잘 읽냐고요. 그 두 가지가 비어있으면 경우의 수 문제는 원래 힘들어요. 그럼 그거를 채우려면 뭐 해야 돼? 그럼 연습을 겁나 많이 해서 실력을 실전으로 때우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꾸준히 책을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읽는 것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셔도 읽는 것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셔도 전반적인 전 과목 성적이 올라가요. 자, 경우의 수 같은 경우 분석하기에 앞서서 뭘 분석하느냐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합의 법칙이냐 곱의 법칙이냐를 먼저 확인해야 되죠. 합의 법칙이냐 곱의 법칙이냐. 아이 참, 왜 이렇게 뻑뻑하지? 자, 합의 법칙이라는 건 뭐고 곱의 법칙이라는 건 뭐였죠? 왜 어떨 때 더한다고 했죠? 또는이라는 게 어떤 경우인데요? 본인만의 언어로 이해를 하셔야죠. 이거 그냥 칠판에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경우에요. 또는이 A 또는 B, A 또는 B일 때 A 더하기 B라고 구한다라고 해서 더하기 기호 쓴다라고 하는 거는 교과서에서 나온 설명이고 그 또는이라는 건 어떨 때 또는인데요? 문제에서 정말 친절하게 개념 2번처럼 435번 문제처럼 수학 수업 4가지, 체육 수업 3가지, 글쓰기 수업 2가지 수강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서 이 중에서 뭐 방과 후 수업 중 하나를 신청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되게 친절하게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436번처럼 4 또는 8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엔 합의 법칙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고요. 그래서 너네들만의 언어로 뭐 정리한 게 없어요? 그냥 그라라 푸나 이걸로 끝이야? 이해가 아니라 암기잖아. 그럼 이거 다른 문제에 못 쓰는 거 아니야? 그럼 심화 문제나 난이도 고난이도 문제나 혹은 모의고사 유형 문제한테 아무것도 적용을 못한다는 뜻 아닌가?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한다?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뭐요? 선택지가 늘어난다. 뭐 맥락상 파악했을 때, 맥락상 파악을 했을 때 선택지가 늘어나는 경우다 라고 얘기했던 적 있지 않아? 지금 435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수학 수업 4가지, 체육 수업 3가지, 글쓰기 수업 2가지. 수업. 아, 그 수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구나 라고 하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게 실시간으로 보여지죠. 그럼 436번 같은 경우에는 친절하게 또는 이라고 했으니까 4가 되는 경우와 8이 되는 경우를 나누어서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될 거고요. 그럼 437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가 생기는 거야? 437번 보면 뭐가 문제야? 그렇게 또는 이라고 했을 때 마냥 더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돼? 중복되는 걸 제외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더하는 중인 상태에서 중복되는 거니까 나눠요, 빼요. 더한 만큼 뭘 해줘요? 걸러내야죠. 걸러낸다라는 게 빼는 거야, 나누는 거야? 어? 뭐야? 어? 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C라고 하는 거는 이 C라고 하는 건 중복되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죠? 그 조합이라고 하는 줄 세우기 왜 대표 뽑기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는 중복되는 거. 그 대표 뽑기라고 하는 건 고배 법칙을 이용한 풀이 방법이 시행이 되죠. 그죠? 연속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로 기억하라 그랬어요? A 그리고라고 나와는 있는데 그리고 말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통 계산할 때 이거는 A 곱하기 B라고 가는데 어떤 의미로 생각한다고 했죠? 얘를? 연속적으로. 시간적으로 동시에 A 그리고 말고 이제 동시에 뭐 동시에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동시에보다는 뭐가 낫다고? 연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낫다고. 그래서 줄 세우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라고. 몇 자리가 있는 거야? 5자리가 있는 거야. 여기 첫 번째 자리에 몇 명이 오고, 두 번째 자리에는, 세 번째 자리에는, 네 번째 자리에는, 이렇게 5번째 자리까지 다 정하면 이게 이제 선택지가 끝나면서 끝! 즉, 얘도 연속적으로 선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보통 이제 곱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렇게 곱으로 표현되는 경우에서 대표 뽑기처럼 중복되는 경우에는 뭐 해야 돼? 여기서의 중복은 뺐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지금 이건 합 연산에서의 중복되는 경우를 뺀 거거든? 그럼 곱 연산에서의 중복되는 걸 뺀다라고 할 때는 뭘 해줘야 돼? 빼기야 나누기야? 빼기야 나누기야? 곱한 만큼 중복됐어. 그럼 뭘 해줘야 돼? 나눠줘야 되죠. 이것도 그러면은 중복되는 거 제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자, 고배 법칙 같은 경우도 뭐 물론 마찬가지 단단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440번 같은 경우 한번 봐봐요. 5개의 전구를 불을 켜고 끄면서 신호를 만들 때 모두 몇 개의 신호를 만들 수 있나요? 찬, 전구가 모두 꺼진 수는 신호를 보지 않는다. 켜고 끄면서. 자, 그럼 전구 하나당 몇 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죠? 2가지죠? 그럼 2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2가지. 그래서 2를 몇 번 곱하면 되죠? 5번. 그럼 총 몇 가지 경우? 32가지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려요. 왜? 뭐 때문에? 다 꺼진 경우는 빼야 되니까. 그럼 거기서 하나를 빼주시면 총 몇 가지? 31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줄 세우기로 생각했을 때 내가 그때 얘기했죠? 줄 세우기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뭘 응용하는 버전이에요? 고배 법칙 응용 버전입니다.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고변산이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뭐라고? 연속 선택이에요. 기본적으로 연속적으로 선택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줄 세우기라고 하는 거랑 같은 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순열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었냐면 permutation이라고 했었고요. 그 permutation이라고 하는 순열의 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뭐라고 쓸 수도 있냐면 NPR이라고 했는데 n 곱하기 n-1 곱하기 그냥 이걸 나타내기 귀찮아서 요만큼의 R개라고 되어 있는 거를 쓰기 귀찮아서 그냥 NPR 하는 거라고.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 언제?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다 쓰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8명 중에서 4명을 줄 세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첫 몇 칸이 있다고? 4명이니까 4칸이 있다고. 그럼 4칸 중에 첫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거 몇 명? 8명. 이 사람이 분신술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여기에 박힌 사람은 빼고 생각해야 돼. 그럼 7명, 6명, 5명을 곱하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8명 중에서 4명을 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냥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나열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5명 중 5명을 나열한다. 뭐 보통 그렇게 표현 안 하고 5명을 나열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NPN 보통 N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 팩토리얼이라는 것만 대략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나머지 써먹을 수 있는 것도 꽤나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이웃하는 경우는 뭐 해라? 이웃하는 경우에는 뭘 해라? 묶어서 하나로 본다. 그죠? 묶음 처리한다. 이웃하는 경우 묶음 처리합니다.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는데요? 첫 번째 묶음부터 묶음 내부 계산하고 두 번째 묶음 처리는 결국엔 뭐야? 한 개로 봐요. 하나의 덩어리 취급. 그 묶음 내부를 구한 다음에 이제 줄 세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얘네들 뭐 하면 돼요?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곱계산.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저기는 저기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 이웃하는 경우 말고 뭐가 있냐면 자리, 지정석. 지정석 같은 경우는 뭐 해라? 결국에 줄 세우기에서 연속 선택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미 지정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 없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선택지에서 빠진 거니까 숫자에서 어떻게 된다? 줄인다. 그러면 지정석 제외하고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와 B는 지금 여기 443번 문제 A와 B는 이웃하고 C와 D는 양 끝에 서는 거. 지금 A, B, C, D, E, F에서 A와 B는 이웃하고 D와 F는, C와 D는 양 끝에. 그럼 그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될까? 먼저 C와 D를 양 끝에 배치하고 고민해야 되죠. 그럼 C 땡땡땡땡 D 또는 D 땡땡땡땡 C 라고 하는 것만 보고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빼버리면 되죠. 그지? 그럼 이제 몇 개의 선택지가 남은 거야? 4개가 아니라 뭐? 묶음 처리했잖아. 몇 개? 3개. 이제 3개로 보는 거야. 자, 그럼 뭐부터 하라고? 묶음 내부 2 곱하기
앞뒤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묶음 내부 줄 세우고. 그 다음, 저기 있는 거, 3명 줄, 3덩어리 줄 세우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 3 곱하기 2 곱하기 1. 3팩토리얼로 표현해도 알아들을까?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는 거, CD 아니면 DC. 그럼 곱하기 얼마? 2.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443번에 1번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2번, A, B 사이에 한 사람이 서는 경우.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냐면 A, 땡, B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럼 먼저 묶음 내부부터 확인하자. 묶음 내부부터 확인하자. A, B 또는 B, 땡, A. 그지? 가능해, 불가능해? 괜찮아? 그럼 2 곱하기.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이 첫 번째 거부터 치자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몇 개의 문자가 올 수 있는데? 4개의 문자가 올 수 있는 거 맞아? 그지? 4개의 문자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오면 돼? 그럼 이제 얘는 묶음이 끝난 거야. 이게 묶음이야? 1번 한 거야. 그럼 이제 이 묶음을 포함해서 줄 세우기. 이런 덩어리가 몇 개 남은 거야? 4개 남은 거죠? 그럼 여기 곱하기 4팩토리얼 해도 괜찮을까?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묶음 내부를 먼저 정리를 다 한 다음에 그 묶음을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하여 저기 뭐야 줄 세우기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에서 심화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자연수 개수는 0 포함 0 제외 그것만 하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 심화로 가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웃하는 거 지정석 말고도 여기 하나 더 있는 것 중에 주의할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좀 되게 특이하는데 이거 문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464번이거든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상관 없는 아이들 없는 뭐라 그러지? 상관없는 경우를 먼저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사이사이에 그 사이사이에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464번 1학년 4명 1학년 4명 2학년 2명이라 할 때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하면 이웃해도 상관없는 경우 누구야? 1학년 4명이야. 그럼 그 1학년 4명을 먼저 나열하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거야. 그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요 사이사이에 이 상관이 있는 애를 꽂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절대로 이웃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저 1번에 대한 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4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 되고요. 그죠? 지금 2명 남았는데 2명이 5곳 중에서 선택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몇 곱하기 몇이 되지?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곳이야? 5곳. 그럼 두 번째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곳이야? 4곳. 5 곱하기 4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고등식으로 바꿔서 푸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팩 곱하기 5개 중에서 2개 나열. 뭐 이런 식으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숫자 뽑기 그 자연수 경우라던가 뭐 그런 것들은 크게 상관없이 그냥 일단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애매한 아까 제가 잔소리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한참 잔소리 해가지고 일단 걔는 진론 여기까지 나가서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진행할게요. 금요일에 그럼 뭐 할 거냐면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풀어오신 걸 기반으로 맞아도 틀려도 일단 같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뭘 계속 할 거냐면 지금 그 465번 말고 466번 같은 경우도 466번, 468번 몇 번째 오는 수, 몇 번째 오는 문자 이런 거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주로 중학교 거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이제 나오면 심화 문제에 가깝습니다. 대표 뽑기 하는 경우에도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대표 뽑기 응용 버전이 이제 선분 또는 삼각형의 개수 혹은 사각형의 개수 혹은 평행사변형의 개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고난이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걸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 혹은 앞에 지불 방법, 지불 금액수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거기까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기본적인 설명을 뒤에 이어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뭘 할 거냐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심화 과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까지 써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짚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일단은 쉬었다 가도록 하고요. 쉬는 시간은 25분까지 좀 드릴게요. 15분까지. 그냥 간단하게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못 드려서 미안해요. 숙제는 저기 아니다. 그냥 저기 앞에 못 채운 거 채우시고 경우의 수 부분에 대해서 스텝 2까지만 풀어주십시오. 앞에 못 채운 거 채우시고 스텝 2까지만 일단 채워주십시오. 네,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